일본의 7.7 강진 후발 지진 경보, 일주일 내에 초대형 지진이 1% 확률로 있다는데요. 이와테현 미야코시 동쪽 약 100km 해역에서 살리쿠 앞바다에서 발생을 했다라고. 그래서 이게 쓰나미가 좀 있으나 별다른 게 그건 없나 본데요. 17만 명의 대피령이 이렇게 내려졌다. 방파제를 이렇게 어느 정도 쌓은 지역인데요. 그나마 좀 낫네요. 그죠? 방파제를 이렇게 쌓은 지역이라서 일본 토마코마이 해안가 방파제를 여러 겹으로 이렇게 쌓는 게 참 중요한데요. 그래서 침범을 하지 않도록 힘이 약해지게 되면 아무래도 올라온 게 방파제를 금속 방파제도 괜찮잖아요. 이렇게 출입 열고 닫고 아니면 이렇게 그 돌로든 이렇게 콘크리트로 된 방파제 열고 이렇게 출입을 열고 닫고 이렇게 넓게 열고 좁게 열고 뭐 그 두 가지 가능하도록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해안 침식이 일어나서 바다 내륙 속으로 이렇게 바닷물이 들어올 때 깊게 파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바닷가의 물이 땅 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게 깊게 파서 그 안에다가 콘크리트 댐을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아니면 그 부분으로 깨진 지각 틈 사이로 이렇게 바닷물이 유입돼서 국토가 이렇게 흙탕물이 돼버리죠. 국토가 액상화되는 이런 부분이라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돈이 들더라도 반드시 자주 일어나거나 위험 지역들을 이렇게 대도시 지역이라든지 좀 사람 많은 지역들은 반드시 그걸 파서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는 그 미국의 어떤 석유 가스 기반한 미국 달러와 이렇게 이 전략이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끝났다라는 거죠. 이미 끝났는데 얼마 못 버틸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채를 갖고 있는 나라의 전 세계 중앙은행과 대형은행들이 평가선을 계속 당하고 있고 오늘 100개를 샀더니 내일 또 10,000개 일어나고 또 30,000개 이런 식이면은 국채를 빨리 국가통화로 전환해서 이것을 흡수를 해서 희소같이 만들어주고 그래서 전 세계 물가를 원자재 쪽으로 돈이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석유가스 원자재 가면 안 됩니다. 이게 그쪽을 좀 경제를 잘 모르신 분들이 계셔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정치인들이 굉장히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 돈이 그렇죠. 이렇게 그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죠. 이렇게 미 달러화가 하락을 하게 되는 이런 미 달러 상대적으로 올라갈수록 석유가스 가격이 올라가거나 원자재 가격이 올라갈수록 이쪽은 달러 가치는 그렇죠 없어지는 부분이라서 더욱더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쪽으로 가는 것이죠.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는 실제로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것 같은데 돈의 값어치가 없어질 때 부동산에 해지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주식시장, 채권시장으로 갈 수도 있지만 예전에 주식시장, 채권시장에 대해서 그 가격이 얼마였는지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그때와 비교 잠깐 볼까요? 그러면서 옛날에 애플 주식이 인텔 주식이 과거에 10년 전에 인텔 주식이 15년 전 가격을 딱 보면 15년 지금 인텔 주식이 많이 떨어졌죠. 19에서 24달러에 거래됐는데요. 이렇게 해서
지금 2026년은 그래도 많이 떨어졌는데 70달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그럼 인플레이션을 반영을 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인텔이 지금 요새 그 기업 내용이 좀 안 좋아가지고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인데 인텔의 최고가 그렇죠. 이거 주식 채권 가격도 돈이 이제 그쪽으로 밀려 들어가니까 인텔은 지난 6개월 동안 88% 급등했다는데요. 이렇게 인텔이 원래 이렇게 몰락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지금 인텔에서 CPU인데 어쨌든 제 기술 빨리 사야 될 텐데요. 2026년에 76% 급등했다. 인텔 주가 역대 최고가는 2000년도에 74달러, 74.88달러인데 최저가는 1982년 1월 13일에 0.22달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인플레를 좀 반영을 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미국의 주식이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역대 최저가를 보시면 1986년 기업 공개 당시 1달러 미만 0.05에서 0.1달러 수준이었는데요. 2009년 금융위 다시 15달러까지 하락을 했고요. 2026년 4월 기준에서 392달러로 1년의 주가가 400달러 정도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일단 물론 기업 공개가 2009년도만 해도 15달러인데 16년 만에 400달러로 그러니까 이것도 인플레이션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네요. 주식 같은 것도 물론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은 시장에 퇴출만한 기업들은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습니다만은 코카콜라를 볼까요? 코카콜라 역대 최저가 주식 역대 최저가 1980년대 2불에서 2달러에서 3달러 지금은 2011년에는 1주당 34.35달러 정도 기준 2020년 2월 27일 기준에서 82달러 그럼 이것도 인플레이션을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돈이 풍성하게 넘치게 될 때 그 돈이 그렇죠. 강남 우리나라만 해도 1970년대 강남 땅이 몇천 원이나 10,000원 정도 했었는데 지금 뭐 1억 몇천 하는 거 보면 자본주의 특성상 돈이 많이 풀리게 되고 자본주의는 상용인가 이렇게 늘어나고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몇십 년 후에 보면 돈이 그렇죠. 그것이 부동산에 반영이 되거나 주식 채권 가격에 반영돼. 1970년대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그 가격과 현재 주식시장의 가격이 똑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식시장 플러스 채권시장에 있어서 반영이 되느냐는 반영이 특히 주식시장에서 반영이 됩니다. 채권을 우리나라가 20년 전에 채권을 갖다가 이렇게 금액으로 팔았다 해서 그것이 다시 그래서 20년 전에 이렇게 미국이 100불에 팔았다 해서 지금 1000불을 주느냐 똑같이 100불을 준다는 거지 만기 때 이 부분이 이게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하겠습니다. 이게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예금에 돈을 갖다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돈을 이제 국가가 많이 풀거나 또는 외국의 수출입으로 인해서 거기서 뭐 달러 우리나라다 달러를 벌어들여서 환전을 해야 되잖아요. 환전을 하면 그만큼 돈이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게 때문에 돈 많이 찍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나라가 1억 원짜리 채권을 발행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10년 후에 이것이 10억 원을 주느냐 그러면 안 준다니까. 1억 원 원금을 줍니다. 돈이 서서 이렇게 풀리는 경우에는 이게 별다른 지장이 없어 보이는데, 그래서 예금에다 돈을 묻어두게 되면 사람들이 물가는 급등하고 부동산 가치는 급등하고, 뭘 지역 따라 부동산 안 좋은 부동산은 부동산이 이렇게 문제가 생기죠. 그런 상태에서는 부동산 쪽으로 돈을 이제 투자하려고 그러거나 주식시장 쪽으로 들어가는, 채권 시장에는 상대적으로 한계가 있죠. 또 원자재 시장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원자재 시장 같은 거의 투기에 가깝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한다는 부동산과 결국 주시장으로 들어간다. 이제 그래서 금시장이 이렇게 가짜금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진짜금도 그 구분이 안 된대. 잘라도 그러면 우리나라 종로 동매상 그때 뉴스에 한번 나왔다는. 그래서 이건 뭐 이런 정도면 우리가 금에 대해서 더 이상 투자 가치가 없는 거. 금은 뭐 어떤 산업상에 많이 쓰이는 것도 아니고 장신구인데, 요새 촌스럽게 금 목걸이 하는 사람도 있어. 이쁜 것들이 목걸이가 하도 많이 나와서 세련된 게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솔직히. 그래서 금이 절대 가치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저는 되게 진짜 황당하다. 그게 무슨 그 절대 가치냐라는 거죠. 은도 마찬가지. 은은 산업상에 좀 쓰이긴 하나 아주 엄청나게 이렇게 절대적인 가치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금은 가격도 이제 그걸 반영을 해서 문제가 조정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금이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화폐 발행의 근거가 된다는 것인데, 현대의 통화를 전혀 모르는 그런 것이다. 그 나라 돈을 갖고 가면 그 나라에서 뭐든 다 부동산이든 뭐든 다 살 수 있어요. 미국 통화를 가져가면, 미국 달러를 가져가면 미국 안에서 뭐든지 다 살 수 있다고. 금으로만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부동산도 살 수 있고 먹을 것도 할 수 있고 다 살 수 있어요. 미국이란 나라가 땅이 워낙에 넓어서 미국에서 살 수 있는 모든 것이라는 거. 석유도 살 수 있고 가스도 살 수 있고 모든 걸 다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전 미국이 완전히 부도가 나거나 미국 연합주가 완전히 갈라져가고 다른 나라로 각각 서로 가지 않는 이상은 쓸 수 있다, 이 말씀이죠. 네. 전 세계 통화로서 아직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금이 아니고 미국이란 나라 자체에서 발행한 것이라서 혹시 전 세계 통화 사라지지 않는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미국에서 식품 물가를 만약에 이렇게 식품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 식품 물가를 엄청나게 저렴하게 미국이라든지 국내에서 공급을 해버리면, 그렇죠. 이전에는 1달러로 사과 10개 살 수 있는데 지금 20개 사면 아무리 통화가 많이 풀려도 그렇죠. 달러 가치는 올라간 것이죠.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네네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 못해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수입 저장이 안 뜨는 것인지 수입을 해갖고 물가를 낮춥니다요. 네. 공급을 국가에서 해줘 버린다 봐요.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가 무너질 것 같으면 이거 국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 장기적으로 원자재 시장에서 돈이 빠져야 되는 구조가 이루어지거나 금시장 또는 가상화폐 시장 돈이 빠져서 그것이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위로 올리면 미국 경제가 호황을 맞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돈 뺄 필요 없다, 이 말씀이죠. 사모펀드가 자꾸 문제가 있어도 전체 채권 시장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고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사모시장에서 사모펀드 시장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채권도 채권이지만은, 그렇죠. 이게 주식시장이죠. 주식시장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금융시장이 흔들어지는 이런 이게 순차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면 주식시장의 자금을 유입을 금시장이 좀 죽어져서 가상화폐가 좀 죽어져서 그저리 유입이 돼야 될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원자재 시장에 제가 이렇게 전 세계 기름골이라든지 잡초를 이용해 가지고 설탕 넣어갖고 알코올 발효를 할 수 있다. 빵 만든 이스트 균열하게 효모균 넣어서 알코올 발효를 통해서 수소 생산하거나 이산화탄소 생산하거나 또는 일산화탄소를 태워서 생산할 수 있다. 또는 지렁이 같은 것을 전 세계에 다 길러가지고 그것을 같이 발효를 시켜가지고 메탄가스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동물 사료 기술을 공개를 했죠. 그래서 사실상 전 세계에서 얼마나 한 나라만 하느냐, 미국이란 나라가 전체 땅에 노는 땅에서 다 뿌려 놓느냐. 그럼 이게 워낙에 바이오에
기름골이 이렇게 수확 단위 면적당 수확이 엄청나게 많아서 엄청난 기름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걸로도 수소 생산하거나 인공사구를 생산하거나 다 가능한 부분이에요. 나프타도 다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로 나프타도 생산할 수 있어서 석유 가격이 전 세계 나라에서 몇 개 나라가 동참하거나 전 세계에서 자기 나라도 쓸 거 써야 되니까 인도 같은 나라, 아프리카 전 세계에서 다 길러버리면 우리나라로 다 길러버리면 저기 석유를 수입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게 되죠. 가스도 마찬가지고. 가스도 생산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제 생각에는 말씀이죠. 이게 석유가스가 장기적으로 폭락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 방식의 전기 생산 방식도 있고 수소 생산 방식도 있는데 잡초 길러갖고 수소 생산하는 거 이게 비교 단가가 안 맞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다른 어떤 기술이 나와도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생산이 그렇죠. 뭐 양의 문제죠. 예, 그래서 전 세계가 얼마나 이것을 생산하느냐 문제인데 그렇게 되면은 전 세계 각 나라가 다 산유국이 되는 거죠. 예, 이런 부분에서 석유가스 기반에서 이렇게 밑달러를 운영한다는 것은 잘못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 오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식 시장이 제일 문제다. 사모펀드 문제는 그래서 가지고 있는 내가 구형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 기술을 사라는 거죠. 네, 사고 미국의 알래스카 쪽으로 화물 열차를 120km 이상 해가지고 뚫고 또 항구를 여러 군데 개방해가지고 항구를 한 군데 막히면 다른 데서도 이렇게 항구를 그쪽 철로도 이렇게 놓고 이렇게 다른 데도 철로 플러스 항구를 좀 더 많이 개발을 하고 한 군데 막히면 다른 데로 이렇게 물류가 트도록 속도가 빨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주도 같은데 알래스카에서 물건을 실으면은 한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데 일주일이면 온다 그러더라. 그래서 그러면 중국도 그 정도 간다는 건데요. 동남아시아도 갈 수 있고 아예 제주도에 있던 물류 기업을 하나 나가지고 어차피 나갈 물건 계속해서 나갈 물건 전기 전화 거기다 미리 갖다 놓고 하루면 대응할 수 있다라는 거 하루 이틀 내에 다 들어간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 한국, 뭐 이렇게 중국 이런 데도 다 커버가 동남아시아 쪽도 갈 수 있고 중국행으로 다 중국의 물량이 워낙에 많으니까 그래서 러시아도 커버하고 몽골도 커버하고 다 중앙아시아 나라들도 다 커버하고 열차 실으면 다 커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따 갖다 놔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잠깐 반짝하고 있지만 얼마 못 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 가스 자체가 이미 끝났다. 전 세계 각 나라가 산유국이 될 수 있다. 이건 엉터리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학기술을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강의를 하는 사람으로서 엉터리 지식을 가지고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동시에 이렇게 기름골 생산, 바이오던 연료, 그다음에 생산하거나 단위 면적도 엄청난 수확이 일어나는 게 이게 기름골이에요. 그래서 20몇 %의 기름을 항유하고 있는데 지방을 뭐 타이거 너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데 수확이 엄청 잘 됩니다. 1년에 한 2모작, 3모작 가능할 것 같아요. 모든 잡초도 그러하다라는 거죠. 잡초에다 설탕 넣어가지고 빵 만드는 시스템이 넣으면 알코올 발효. 그걸 이제 술 만드는 방법이 제가 이제 그걸로 술기술 개발해갖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잡초로도 다 술이 만들어집니다요. 네.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그걸로 이제 가공을 해서 사료로도 만들고 그것을 펠릿 태우는 연료로 텔릿으로도 만들고 또 이렇게 가축 사료 이런 것들도 다 강아지 뿔 뭐 스쿠령 이렇게 전부 다 기술 개방하고 공개로 쓰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또 우리나라 모든 음식물들 전 세계 음식물들을 이렇게 끓여가지고 빵 만드는 시스템에서 비료 만드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것도 사실은 가능합니다. 가능하기는 연료로 가능한 부분인데 그것도 발효가 들어가서 메탄가스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것도 제가 이렇게 마음대로 써보시라고 하면 발효가 됩니다. 그걸로 또 알코올이 생산, 전 세계 음식물을 통해서 알코올을 생산할 수 있어요. 음식물에 설탕 좀 넣고 이게 설탕을 좀 넣어주고 빵만 예스트균, 효모균으로 알코올 발효해서 술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술도 만들고 알코올도 만들고 메탄가스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음식물 버려지는 게 많아서 그래서 이거를 국가 차원에서 전 세계에서 동시에 시작을 해버리면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가 다 산유국이 되어버리는 상황이다. 그래서 중동도 살 길을 찾고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렇게 기업 협력, 무역 협력을 이루어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시대착오를 하고 있다. 정치권이 오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기술을 잘 모르시니까 기술도 모르고 경제를 잘 모르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오판이라는 것은 의자한테 토끼를 보고 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 인플레를 해지를 할 때는 보통 모든 돈은 채권 시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하고 주식 시장으로 간다. 미국에는 지금 채권은 국가가 걷어가지고 국가 통화로 전환해서 채권은 희소 가치를 만들어서 가치를 유지할 수는 있어요. 문제는 주식 시장입니다. 주식 시장 갖고 있던 사모펀드의 투자 자금들이 날아가는 그것이 이제 팔고 날아가는데 뒷받침해줄 세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금시장, 가상화폐 시장이 이쪽으로 죽어서 이쪽으로 들어와 줘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금이 35조 달러 금시장이 가상화폐 시장이 33조 달러니까 자금은 넉넉하죠. 한국 관대에서도 조금 뼈가 봤자 그래서 얼마 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래서 한국이라든 일본 같은 데는 미달러를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외부 구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건 아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 통화가 미국, 중국과 아세안 기초로 해서 안 나온다 할지라도 별다른 유력을 발휘하지 못해 미달러가 견조하고 국가 통화로 전환하고 제기술 사시면은 전혀 문제가 없다. 주식시장 구형 기술에서 이제 신형 기술을 갖춰서 오히려 전 세계로부터 기술료를 거둬들이면 특히 제 기술을 무단으로 쓰신 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기술료를 적극적으로 그런 것만 골라 사서 그것을 해서 돈을 많이 버시는 것을 보여주세요. 전 세계에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해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저는 이미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세계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지금 들어가고 계신데 그쪽에서 빨라 가셨잖아요. 저는 빨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 정부, 미국 정부, 대통령과 뭐 국회의원들, 뭐 이렇게 캐나다 정부, 오스트리아 정부, 이렇게 한국, 독일과 일본 정부 의원들도 대거 팔로우하시고 미국 뭐 군부대들 100몇십 군데 팔로우하시고 일본 차이들도 팔로우하시고 중국의 상무부, 외교부, 또 중국의 정보기관, MIO, 그다음에 모사드, 그다음에 캐나다 정보기관, 우리나라 국정원도 계속 광고로 들어오셨고 대한민국 정부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CIA, FBI, 국토안보부 산하의 방첩기관들도 들어오시고 인도군도 들어오고 뭐 스리랑카, 파키스탄군도 들어오고 뉴질랜드군도 들어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로키드 마틴 보잉 방산무기를 제가 기술을 제공하고 있어서 우주항공 기술 나사도 들어오고 유럽 우주항공국, 일본 우주항공국 뭐 전 세계 우주항공국에 다 들어왔거든요. 관련된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마이크로소프트도 들어왔죠. 빌 게이츠 자신도 트럼프 대통령 가족들도 들어오고 전직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 조지 부시라든지 이쪽 대통령 기념사업회에서도 들어오시고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회에 다 들어오셨거든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러시아 로펠러가도 들어오셨더라고요. 팔로는 그쪽에서 하셔놓고 제가 했다 그러면 저는 황당한데요. 네,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쪽에서 하셨다라는 이재명 대통령 국무총리에서도 그쪽에서 하셨지. 오은식 국회의장도 그렇고 송영길 의원님, 박형준 의원, 김희정 의원, 이준석 의원, 한동훈 정치인 전부 다 그쪽에서 하셨어요.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관들도 그렇고.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숫자가 적은데 페이스북에서는 이렇게 들어오신 것에 대해서 어느 게 진짜입니까? 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유튜브는 700 몇십 밖에 페이스북은 한 5,000명 되다가 지금 4,700, 4,800명 정도 되는데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 기술을 YTN에서 소개한 중소기업 정부 출연 연구관과 중소기업, 삼성과 대기업의 기술이 무단으로 쏟아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내가 기술을 만들었으니까. 저는 어떤 누구하고도 기술을 협의하거나 한 적이 없고 구글 통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십시오. 2019년대 구글 통한 학습을 통해서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를 잡는 후보물질과 결합 실험을 했고요. 그래서 10건의 특허 제출을 온라인을 통해서 했습니다. 특허 문서로. 여러분 제약회사에 콘택을 관련된 이메일들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잘 연결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는 잡았습니다. 제가 잡았습니다. 그걸 다 해결을 했습니다. 그건 엉터리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주요 기술을 미국 중심으로 해서 팔려고 하는데요. 네, 전 세계 각 나라에도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미국에서 일단 아직 하지를 않고 계시기 때문에 정치인들이나 이런 데서 압박을 넣어서 여기 주라 저기 주라 하시면 그 불법적인 행위라는 것을 그렇죠. 저한테 압박을 넣어서 헐값으로 외국에 비싸게 팔 수 있는 기술을 기존의 기술 한 잔 다 뛰어넘습니다. 기존의 중국의 경쟁이 뒤처지는 미국 2074개의 1위 품목을 전 세계 1위 품목을 갖고 있는 중국이 미국보다 기술이 못하다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500개밖에 안 되는데요. 무역 적자를 엄청나게 유럽과 또 이렇게 중국 또는 에서 무역 적자를 내고 있는데 기술이 뛰어나면 자기네들이 3,000개로 돼야지 어떻게 500개밖에 안 되냐라는 거죠. 한 품목만 잘해서는 되는 건 아니고 모든 품목에서 다 잘하셔야죠. 모든 품목에서 기술과 능력이 그렇죠. 기술과 경쟁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무역 적자를 내리고 그런 부분인데 미국이 정치권이 오판하고 있는 부분이다. 특정 한 품목에서 잘한다 해서 전체 다 잘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1위 품목이 중국이 2074개, 미국이 500개밖에 안 되는데 무슨 경쟁이 된다고 기술을 못 갖추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독일도 500몇 개밖에 착각에 빠져 있다는 거죠. 중국을 무시하거나 중국은 미국과 그렇게 국가 무역을 거래를 안 해도 타격은 있겠지만 무역 흑자는 엄청나게 거두고 있습니다. 미국 걸 빼더라도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럽연합도 그렇죠. 미국과 교역을 안 하더라도 다 생존이 가능하고 다른 나라 교역이 대신 확대가 되겠죠. 그래서 미국이 달러가 배제되거나 미국이라는 나라가 배제가 되더라도 전 세계 무역은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미국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빨리 제 기술을 사셔야 되는데 불법적인 방법으로 해서 저를 사인을 어떤 형태로든 뭐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 협박이나 이런 강요를 통해 사인하면 그건 불법적으로 전 세계 보시고 응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그렇죠. 그 권리를 인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상적으로 돈 주고 합리적인 가격 그렇죠. 한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에서 하면 그것도 인정하지 마세요. 일종의 강제적인 거 아닙니까? 네. 외국에 비싸게 팔 수 있는 기술을 국내 어떤 농기나 이런 좀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전 세계에서 인정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